안녕하세요, 해광철련입니다. 오늘은 사주나 손금에서 돈이 없을 법한 데 있는 사람, 그러한 사례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돈 하면 일단 사람들은 재성을 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편재는 큰 돈, 정재는 알뜰한 돈. 그래서 자기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는 팔자라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재성이 돈이 다가 아닙니다.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또 손금에 재물선이 없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고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무엇이 돈을 나타내느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성의 동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성을 생해주는 것이 식신상관이죠. 식신상관은 나의 재능이면서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돈을 버는 생활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즉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식신상관의 결과물입니다. 또 이 재성은 내가 극하는 대상이죠. 자, 극을 한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마를 때 우물을 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땅을 파야 물이 나오고 곡식을 일구죠. 그리고 땅을 파서 집을 짓고 삽니다. 이렇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사주에서 재성이 없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 없느냐? 그렇다면은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식신상관만 발달해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 나를 극하는 관살, 이것 역시 일관과의 배합이 좋으면 오히려 재성보다도 엄청난 큰 돈이 됩니다. 또 비견, 즉 록과 인성이 결합된 사주, 돈복이 좋습니다. 또 일지에 묘고를 깔고 있는 사주, 그러니까 재성뿐만 아니라 비견, 겁재, 식신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즉 모든 십신들이 전부 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규모는 재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주 구조가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사주에 식신상관도 없고 재성도 없는, 그런데 돈복이 좋은 사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묘, 정사, 정사, 병호. 자, 물론 사화 속에는 무토, 상관과 경금, 재성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재성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화의 세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이용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속성이 강합니다. 자, 여기 오화, 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에 묘목, 인성이 있죠. 자, 이 사화는 오화와 같은 화의 세력입니다. 따라서 인성, 묘목이 이렇게 비겁과 배합된 사주 구조입니다. 또 정화가 4월에 태어났습니다. 4월에 필요한 개수가 연간해서 지지에 있는 묘목을 생해줍니다. 그러면은 수기를 먹으면 묘목이 사화, 꽃을 피워내겠죠. 그리고 지지에 있는 경금, 열매를 익혀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을 생성하는 구조가 좋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 갑인대운에 인목이 오화, 록을 키워주니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개축대운에 들어서면서 축토와 축오천을 하면서 사업을 중단합니다. 대신에 일지궁하고 이렇게 사유축합을 하죠. 따라서 여기서 금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자기를 대신해서 부인이 돈을 벌어줍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비겁이 강하니까 때로는 고집만 부리고 일을 안 하려는 속성도 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개수는 묘목 위에서 허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개수가 명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는 부와 명예를 겸비한 사주입니다. 만약에 여기 묘목이 아니고 사화가 왔다, 그러면은 인성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명예는 있으나 돈은 없겠다. 또 여기가 을묘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성으로 돈은 있겠으나 관살이 없으니까 명예는 없겠다. 자,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씩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사조록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손금에서 재물손이 없는 사람은 돈의 유무가 어떻게 될까? 재물손은 소지 밑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곧게 올라가는 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물손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은 재물손이 없다고 돈이 없느냐?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물손이 없는 경우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는지. 먼저는 손바닥의 조직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집이 두툼하고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손가락 끝이 이렇게 매끄럽게 방향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물질을 추구하는데 좋습니다. 손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잘생긴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가락의 균형, 피부결, 찰색, 탄력, 그리고 각 손가락과의 균형, 이런 모든 것들이 밸런스를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손이 없을 경우 태양선이 선명하면 좋습니다. 자, 이 약지 밑에 태양선은 명예, 창의력, 그리고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물복이 좋고 인생이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깊고 선명한 수성선, 자, 이것을 사업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선은 의사소통 능력, 사업 수완, 그리고 지식과 지혜, 현명한 판단력,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력, 그리고 설령 장애에 부딪힐 경우 그것을 돌파해서 성공해가는 대안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여기 금성구가 아무런 결함이 없이 탄력 있게 발달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재물복이 좋습니다. 엄지 밑에 이 금성구는 에너지를 뿜어내주는 제너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면 사랑 에너지, 또 사람들과의 조화, 인기를 발산해내는 매력, 이러한 사회적 수완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부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선 안쪽에서 생명선가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오는 화성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열정선 또는 제2의 생명선, 또 보호선, 영양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선이 장애를 만나지 않고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역시 결단력이 강하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는 회복력이 빠릅니다. 즉 위기 극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재물을 추구하는데 좋습니다. 자, 말년에 재물복이 좋기 위해서는 손가락 밑 이 부분, 중지 밑, 약지 밑에 태양선, 소지 밑에 재물선, 이렇게 세로로 뻗는 수직 상향선이 굳게 발달되어 있으면 부와 행운이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나타내는 이러한 선들이 없다. 그러면은 재물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목표의식이 부족하다. 노력을 안 한다.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의지가 약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주와 손금에서 재물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